안녕하세요. 과천외고 입학홍보부장 김창현입니다. 오늘 2022학년도 신입생을 위한 상위통합 지역우수 특례입학 전형 안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입학설명회가 처음이신 분들은 제가 별도로 올려드린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저희 학교의 역사부터 교육철학 그리고 교육과정, 입시 실적까지 굉장히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이 전형 안내는 자격이 되시는 분들, 네, 요게 그 자격이 정해져 있는 전형이라서요. 자격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타겟팅이 네, 되어 있는 그런 설명이라서 제가 공통으로 안내해 드리는 내용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영상을 다시 한번 업로드해 드렸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고 제 학교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 학교 입학설명회, 상반기 입학설명회나 면접 입학설명회에 오셨던 분들은 다시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가천외고 지원 방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원서 쓰는 때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서, 네, 이게 그 평준화 지역에 계신 분들은 네, 요런 배정 희망원을 받게 될 건데요. 여기에다가 1순위에 가천 외국어 교등학교를 써주시면 됩니다. 2순위부터 일반고를 써주시면 되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반계를 2순위에 쓰지 않게 되면은 탈락했을 때 저희 과천여고에 혹시나 탈락을 하게 되었을 때 그 일반고 배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순위를 과천여고를 쓰시고 2순위부터 가고 싶은 일반고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정은 12월 9일부터 15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20일부터 21일까지 자기소개서 입력을 하게 됩니다. 12월 30일에 면접 전형이 있습니다. 면접 전형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전형은 2단계로 합니다. 1단계는 아시겠지만 영어 성적을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성취도로만 봐서 각 40점에서 160점을 내고요. 여기다가 출결 감점을 계산을 해서 점수를 내게 됩니다. 출결은 미인정 결석 1일마다 마이너스 1점씩 계산이 되고요. 미인정 지각과 조퇴 결과는 3회당 미인정 결석 1회로 계산이 됩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제 B가 있는데 어떻게 제가 지원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영어 성취도에 B가 있는데 지원할 수 있나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 B를 하나 받은 학생이 40명, 둘 받은 학생이 2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 대비 거의 20% 정도에 달하는 학생들이 B를 하나 받고 합격을 했기 때문에 B가 하나 정도 있는 것은 면접을 잘 보면은 자소서와 면접을 잘 하면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B가 둘일 경우에는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상당히 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미달이 될 경우에는 성적이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 뒷부분에 가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와 사회 성적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2배수, 저희가 2배수를 1단계에서 선발을 하는데요. 동점자가 나왔을 때 작동을 하게 되는 그런 성적인데요. 저희가 경쟁률이 2대1이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국어와 사회 성적은 거의 정말 쓸 일이 정말 웬만하면 없다. 거의 없다시피 하다고 보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어와 사회 성적이 낮아서 지원을 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은 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2단계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인데요. 자기소개서는 자기주도 학습 영역과 인성 영역 합쳐서 1,500자, 띄어쓰기 제외하고 1,500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제가 자기소개서 설명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영상이 지금 이 네이버 밴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는 네이버 밴드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참고를 해주시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자기소개서의 문항을 바탕으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면접관은 3명이고 본교 2명, 도의적 1명 이렇게 3명의 면접관이 면접을 보게 됩니다. 올해는 공통문항이 없습니다. 개별 문항 2개로만 이루어지고요. 필요할 경우에 추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 알파라고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개인당 면접 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저희 학교는 생활기록부를 점수화하지 않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하지 않고요. 오로지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질문하기 때문에 생활기록부에 없는 내용이라다 하더라도 자기소개서에 쓰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은 진실하기만 하면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구애받지 않고 쓰시면 되는데요. 물론 진실이어야 되겠죠. 어쨌든 저희 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 자체를 가지고 점수화하진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면접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사회적 거리두기 1, 2단계의 경우에는 학교에 오셔서 대면으로 면접을 보고요. 예년과 다름없이. 거리두기가 3단계일 경우에 교내에 오시기는 하는데 비대면으로 줌을 통해서 이제 별도의 교실에서 학생과 이제 면접관의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은 학생 혼자 교실에 있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소수의 학생들이 대기실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가 될 경우에는 3단계랑 비슷합니다만 대기실을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서 확정을 했는데요. 4단계에서는 대기실을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 드릴 거예요. 시간을 정해 드리면 자기가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학교에 입시를 해서 바로 면접실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 학교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거리두기가 어떻게 될지 12월 30일 어떻게 될지는 그 누구도 아직 알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10월 22일에 또 면접 설명회가 있고요. 앞으로 계속 상황을 지켜보면서 공지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현재로서 저희는 거리두기의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오늘의 주제인 사회통합 특례 지역우수 설명드리기 전에 일반 전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전형하고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어느 쪽을 넣을까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일반 전형은 총 189명을 모집을 합니다. 저희 학교는 영어과가 4학급, 일본어과가 2학급, 중국어 2학급, 프랑스어과와 독일어과 각각 1학급씩 있고요. 각각 정원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영어과 75, 일본어과 38 이런 식으로 쭉쭉 되어 있습니다. 총 정원은 250인데 이 중에 또 사회통합하고 지역우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 전형으로는 189명을 모집을 하게 되고요. 영어과 안에서는 영어와 제2 전공으로 두 번째 전공으로 중국어를 배우는 영중과가 있고 그리고 또 일본어를 배우는 영일과. 그래서 영어과는 영중과 2반과 영일과 2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 전형의 지원 자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중학교 졸업자인 경우에는 경기도에 반드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또 경기도에 거주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경기도 거주자. 그래서 그 졸업 예정자는 경기도 소재 학교에 이제 다니고 있어야 되고요. 졸업을 한 사람은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는 경기도에 거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네, 마도 보시면 타시도 초대 특성화 중학교 졸업 예정자 중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국 고등학교 소재하지 않는 타시도 졸업 예정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중에서 나에서 마에 해당되는 분들은 주민등록등록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일반 전형의 제출 서류입니다. 네, 공통 제출 서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입학 원서와 학교생활기록부 2,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학교생활기록부는 외국 국제고 입시용 생활기록부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나이스, 다들 아시는 나이스의 옵션으로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이 알아서 이렇게 뽑아 주실 건데요. 한번 확인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정고시 합격자는 당연히 이제 생활기록부를 제출하지 않고요. 2단계는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2단계 진행할 때는 자기소개서를 온라인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과 경쟁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년에는 독일어과만 1대1이었고 사실상 미달이 됐습니다. 다른 과들이 전부 다요. 2022학년, 그 전에인 2020학년도는 1.3대 1이었고요. 2019년도에도 이제 미달이었고, 2018학년도에는 1.4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경쟁률은 조금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학과별 경쟁률을 보면요. 작년에 독일어과가 가장 높았고요. 일본어과가 가장 낮았습니다. 이거는 해마다 순위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어떤 절대적인 값이 있는 거는 아닙니다. 네, 경쟁률보다 더 중요한 건 아무래도 1단계, 1단계 성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단계 평균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평균 성적을 보면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각 연도별로 가장 평균 성적이 높았던 학과입니다. 그리고 5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평균 성적이 가장 낮았던 학과입니다. 재미있는 게 이제 프랑스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등과 5등을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네, 2번은 1등을 하고 2번은 5등을 했기 때문에 역시 해마다 이게 좀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를 지원하는 게 유리할까라고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4개년 평균, 최근 4개년 평균을 냈을 때에는 영어과가 좀 높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국어과가 좀 낮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어과가 가장 낮다라는 것보다는 영어과가 좀 높다, 영어과가 높은 경향성이 조금 있으니까 혹시 영중과 중국어 또는 영일과 일본어 중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리고 내 성적이 조금 낮다 하면은 영어과가 조금 높다는 거를 참고를 하셔서 일본어과나 중국어과를 한번 노려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건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가 몇 개까지 있어도 합격할 수 있는가를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B가 하나인 합격생이 40명 있었고 2개인 합격생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 전에인 2020학년도 성적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유는 작년에는 사실 미달이었기 때문에 B가 몇 개였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는 지원한 학생들이 모두 합격을 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경쟁이 발생했던 그리고 가장 최근이었던 2020학년도 일반 전형 성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B가 하나인 합격생이 영어과에 11명, 일본어과에 1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총 46명이 있었고요. B가 2개인 합격생도 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B가 하나인 합격생은 작년, 재작년 통틀어서 40명 이상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B가 하나 정도 있는 것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 B가 2개인 학생도 작년, 재작년 통틀어서 한 자릿수가 나왔기 때문에 B가 2개인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지만 면접과 자기소개서를 좀 잘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맞을 것 같아요. 다만 미달이 될 경우에는 네, 성적과는 관계없이 합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은 언제까지나 경쟁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서 드리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네, 이제 사회통합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정원의 20%를 사회통합 전형으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4%를 지역우수로 뽑고요. 합계 250명입니다. 자, 이 사회통합 전형 50명 중에서도요, 실제로는 1순위 30명과 2, 3순위 20명이 있는데요. 이 전형에 보면 이제 1순위, 2순위, 3순위가 있어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1순위 30명을 먼저 뽑으라는 그런 룰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 2, 3순위를 다 더해서 1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50명에서 17명 빼면은 33명 남죠. 그래서 사회통합 전형은 거의 미달입니다. 그래서 미달이기 때문에 이 1순위, 2, 3순위의 순위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지원을 하시면 이제 자격이 되시면 사회통합으로 지원을 하시면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무조건 합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원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순위 기회균등 대상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국가와 보훈 대상자 또는 그 자녀, 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자녀. 네, 한부모 대상자는 1순위와 3순위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복지급여 수급권자이신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준소득 60% 이하 가구, 학교장 추천 학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출 서류가 조금씩 복잡해지는데요. 먼저 모든 전형 공통으로 원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학교생활기록부 2, 외국 국제고 입시용은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학교생활기록부 제출하실 때는 모든 전형 마찬가지입니다. 11월 30일 출교 마감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사회통합 전형 추가로 공통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그 다음에 사회통합 전형 부정입학 방지를 위한 학부모 및 학교장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자, 이 중에서 1순위의 6가지 대상자분 중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또 추가 서류가 있어요. 앞에서 보신 것 이외에 또 추가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법정차상위와 법정차상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분들과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그 법정차상위 계층 분들은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자활급여 대상자라든지 의료비 본인 부담 경과 대상자 증명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장애연금 대상자 확인서, 우선돌봄 대상자 확인서 해당되시는 카테고리에 맞게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 법정 차상위 계층이 아니신 분들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분들은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자녀분들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또는 교육보훈 대상자 확인원을 보훈지청에서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권자의 경우에 한부모 가족보호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과거에 차차 상위 계층이라고 불렸던 용어인데요. 이분들은 교육비 지원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6번이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1번에서 5번에 해당되지 않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우신 경우에 학교장이 중학교장입니다. 중학교장이 추천하면 1순위로 인정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해당되냐면 부양 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이라든지 가게 파산, 재산 압류, 또 부양 의무자가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해서 소득이 없는 분.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객관적 증빙 서류 한 부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서류를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서류 한 부와 학교장 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 또는 사회통합 전형 학교장 추천 의견서를 중학교에서 그러니까 회의를 하셔야 되겠죠. 중학교에서 회의를 하신 그 사본을 저희에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2, 3순위 지원 자격을 한번 볼 텐데요. 1순위는 기회균등 대상자라고 부르고요. 2, 3순위는 사회다양성 대상자라고 불리는데 2순위와 3순위가 있습니다. 네, 2순위에는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조선가정, 북한 이탈 주민, 순직 군경 소방대원, 교원의 자녀, 다문화 자녀, 그리고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이 있고요. 3순위에는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 졸업 예정자, 그 다음에 다자녀, 그 다음에 준사관, 부사관 자녀, 도서벽지 중학교 졸업 예정자, 산업지혜 근로자 자녀, 한부모 자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2, 3순위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챙기셔야 되는 게 건강보험료 상으로 그러니까 소득 8분위 이하가 되어야만 돼요. 소득 8분위가 되면서 왼쪽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2순위, 3순위 자격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소득 8분위가 되시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소득 기준표는 저희 입학 전형 요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학교에서 당연히 정한 거 아니고요. 이제 정부에서 정한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이 가구원 수에 따라서 본인의 그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지금 여기 숫자에 나와 있는 것 이하인지를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몇 가지 이제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건강보험료는 최근 10개월 평균의 기준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서 내시는 것을 이제 역산해서 원서 내시는 날짜에 역산해서 그래서 2월에서 11월이 될 것 같은데요. 2월에서 11월 평균의 기준을 적용하시면 되고요. 맞벌이신 경우에는 부모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셔야 돼요. 건강보험료 이렇게 뽑아보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이렇게 같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제외하고 금액을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가구원 수라고 했을 때는 부모 및 이촌 이내 형제 자매 여기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조부모를 포함하는 거고요. 그래서 소득이 발생해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에는 형제 자매가 만약에 그러면은 역시 합산을 해줘야 됩니다. 네, 2, 3순위 공통제출 서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전형에 공통 해당되는 입학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학교생활기록부 2. 네, 이거는 기본으로 다 내시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사회통합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또 공통으로 내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회통합 전형 부정 입학 방지를 위한 확인서. 네, 이거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다가 2, 3순위 공통 제출 서류인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소득 8분위를 만족시켜야 된다는 그런 규정 때문이죠. 자, 요거 외에 2단계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온라인으로 자기소개서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순위와 3순위에 각각에 해당되는 추가 제출 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텐데요. 앞서서 보여드린 거는 일단 다 같이 내시는 거고요. 거기서
또 2순위 안에서 또 카테고리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있고 3순위 또 카테고리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있습니다. 네, 소년소녀 가장하고 조선 가정 학생은 추가 제출 서류가 없고요. 북한 이탈 주민은 북한 이탈 주민 등록 확인서나 보호 대상자 결정 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순직 군경 소방대원 순직 교원의 자녀는 관련 사실 확인서를 내면 되고요. 다문화의 경우에는 혼인관계 증명서 한 부와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국적 취득 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여권사본 기본증명서 요 중에 하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은 역시 지금 보고 있는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재원증명서나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자, 3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순위는 제출을 안 해도 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지금 여기 이렇게 보고 있는 네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네 카테고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추가 제출 서류가 없고 준사관, 부사관 자녀 같은 경우에는 복무 확인서나 재직 증명서를 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산업재해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서류 중에 하나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는 사립외고이기 때문에 등록금이 무료가 아닙니다만 사회통합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의 경우에는 대상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올해 교육청에서 2021학년도 학생 사회통합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 공문의 일부인데요. 그래서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는 거의 전액이 지원이 되고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는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학교에서 저희 부모님들의 어떤 경제적 형편을 파악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잘 아시겠지만 원클릭으로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입학을 한 다음에 지원을 하셔서 정확한 것은 확인을 해봐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 점이 사회통합 전형으로 입학을 하면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알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 사실 저도 재작년까지 담임을 했습니다만 담임 선생님도 몰라요. 그래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장학금 같은 거 추천을 해주고 싶은데 외부에서 장학금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가정 형편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 정도로 비밀 보장이 철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알 수 있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학생 스스로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경우. 네. 그 학생이 알고 그리고 학생 스스로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경우. 뭐 그 이외에는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알라나요? 네. 어쨌든 저희 학교 차원에서는 절대로 알리지 않고요. 오히려 아주 철저하게 보안이 지켜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절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사회통합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늘 미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지원 인원을 써놨습니다만 해마다 거의 다 찬 적이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없을 정도로 항상 미달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시면 무조건 합격을 하고 자격이 되시면 꼭 이 전형으로 지원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역 우수자 전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우수자 전형으로는 11명을 뽑습니다. 영어과 5명, 일본어과 2명, 중국과 2명, 프랑스어, 독일어과 1명씩 이렇게 해서 총 11명이고요. 올해에는 작년과 조금 달라지는 점이 만약에 지역 우수자 전형에서 미달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 전형으로 인원을 돌려서 뽑을 생각입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모든 전형은 하나의 전형에만 지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우수자 전형을 지원할지 일반 전형을 지원할지 이거는 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뒤쪽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원 자격은 과천시 소재 중학교 졸업 예정자입니다. 과천에 중학교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중과 문원중 친구들, 네, 과천중과 문원중 친구들에게 해당되는 전형이고요. 전편입을 했을 경우에는 2021년 2월 28일 이전에 이 과천중과 문원중에 편입한 학생들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학년은 과천에서 보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 중학교 3학년은 과천에서 보내야, 온전히 보내야 저희 학교에 지역우수자 전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약간 이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과천에 있는 친구들은 지역우수자밖에 지원을 못 하나요? 그러니까 이 지역우수자 전형으로밖에 지원을 못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고, 지역우수자 전형도 지원하고 일반 전형도 지원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네, 둘 중에 하나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전형으로 지원할 수도 있고 지역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할 수도 있어요. 과천에 있는 친구들은. 그렇지만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일반 전형으로 하시든 지역우수자 전형으로 하시든 네, 그걸 하나만 선택해서 택일, 2개 다는 절대로 동시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제출 서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공통서류 3개 물론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과천시에 이제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주민등록 등본하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2단계는 제출 서류가 없고요. 온라인으로 자기소개서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 지역우수자 전형으로 들어온 친구들의 1단계 성적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독일어과 프랑스어과를 제외하고 이렇게 2명 이상 지원을 하는 전형에서 최저점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의 친구들도 합격을 했구나. 한번 보시면 영어과에 뭐 148점도 있고요. 140점도 있고. 네, 중국어과에 124점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성적이 낮은 친구들도 합격을 했죠. 그래서 자기가 성적이 좀 낮은 경우에는 지역우수자 전형을 노려보는 게 유리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하냐? 지역우수자 전형으로 지원해야 하냐? 다시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형과 지역우수자 전형의 합격자 평균입니다. 1단계 합격자 평균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우수자 전형에서 프랑스어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없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지역우수자 전형이 일반 전형보다 평균이 높았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4개나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색칠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죠. 네, 색칠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평균 성적으로 봤을 때도 대체로 지역수자보다는 일반 전형이 성적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B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지역수자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과천시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요. 네, B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지역우수자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 전형이 미달될 경우에는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원서를 받는 기간 동안 앞에 한 3일 정도는 그 접수가 많이 되고요. 그 뒤에 날짜들은 접수 숫자가 좀 적어요. 그래서 그거를 추이를 보시면서 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달이 된다는 가정이 없다면 경쟁이 발생한다라고 가정하면 지역우수자 전형이 대체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례 입학 전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 그림이 좀 특이하죠.
에스컬레이트가 이렇게 오른쪽 올라갔다 왼쪽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네, 그 특례 입학 전형이 이렇게 해외에 이렇게 가셨다가 돌아온 분들, 네, 해외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온 분들을 위한 전형이기 때문에, 아니면 해외에 있다가 오신 분들, 제가 이 그림을 골랐고요. 네, 모집 인원은 총 5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전형보다 조금 다른 점이 있죠. 이렇게 칸을 보면 영어과 2명, 일본어과 1명, 중국어과 1명, 이건 알겠는데 프랑스어과, 독일과 요거 하나, 요거는 뭘까? 네, 요거 두 과 중에 네, 1명을 뽑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원자가 넘치게 되면 네, 전형 결과에 따라서 네, 더 높은 성적을 받은 친구를 뽑게 되겠죠. 그래서 특례 입학은 정원 외입니다. 자, 지원 자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에서 또는 군사 분계선 이북 지역,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죠. 여기서 9년 이상의 학교 교육을 이수한 경우, 또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되는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한국학자 초등학교, 중학교 9년을 꽉 채운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 이 1번에 해당되는 친구들은 거의 드뭅니다. 저도 1명 봤고요. 네, 거의 이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는 정원 내로 뽑게 됩니다. 네, 여기 1번은 정원 내에 해당이 되고요. 그렇지만 특례 입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대부분일 것 같은데요. 외국 학교에서 2년 이상 있었던 경우, 그러면서 국립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국립중학교에 신입학하면 안 돼요. 네, 반드시 전학 또는 편입학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2년 이상 함께 있어야 돼요. 부모가 다 같이 거주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2년을 이렇게 꽉 채우지 않은 경우, 중간에 이렇게 비는 기간이 있는 경우, 뭐 들어왔다 나갔다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3년의 기간을 요구를 합니다. 여기 조금 애매한 경우는요, 저희가 또 교육청에 심사를 받기도 하니까 저희 쪽으로 연락을 미리 주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정부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해서 귀국한 경우, 또 외국인 학생인 경우도 여기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3번 항목,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면서 이제 그 대한민국 중학교에 편입해서 졸업한 경우에도 자격이 해당이 됩니다. 네, 특례 입학은 제출 서류가 좀 많죠. 네, 그래서 모든 전형 공통 제출 서류에다가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특례 입학 추가 제출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보시고, 네, 혹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특히 이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시면 지체없이 연락을 주셔서 미리 저희랑 상담을 해보시고 지원을 하실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2단계는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자기소개서 입력만 하시면 되고요. 네, 특례 입학 전형 입학생의 1단계 성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특례 입학의 경우에도 일반 전형으로 넣는 게 좋을지 특례 입학으로 넣는 게 좋을지 이제 고민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년에는 특례 입학 전형의 최저점이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최근 4년을 보면은 네, 지금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특례 입학의 최저점이 일반 전형의 평균점보다 높은 경우입니다. 네, 일부러 제가 특례 입학은 최저점을 가지고 왔어요. 왜냐하면 지원자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평균은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그 학생 한 명의 점수에 따라서 평균이 너무 크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합격선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최저점을 가지고 왔는데 160점 만점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특례로 오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과하고 중국어과, 프랑스어학과는 지금 프랑스어과 여기 빠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일본어과하고 중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원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원자가 없으면 또 내가 넣으면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례 입학 자격이 가능하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랑 상담을 받을 것을 네, 권유를 드립니다. 특례 입학은 지원 서류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내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권해드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넣으시기 때문에 저희랑 전화 통화를 통해서 이제 그 특례 입학 지원 상황을 한번 같이 보면서 고민을 해보면 네, 훨씬 더 편안하게 지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전형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과천외고 입학 설명에 남은 일정 안내해 드릴 건데요. 면접 평가는 10월 22일에 줌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코로나 단계가 아직 4단계라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하반기 입학 설명회는 11월 6일입니다. 토요일 10시인데요. 이때는 대강당에서 할지 줌으로 할지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1, 2주 정도 더 있다가 공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있는 중학교 대상의 두 번의 설명회는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재학생들이 아마 2학년이 될 것 같은데요. 재학생들이 그 사전에 신청한 학생들 중학생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도 안내해주고 그다음에 자소서 첨삭도 해주고 네,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온라인으로 할지 도서관에서 할지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가급적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 2주 전에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 이곳 과천여고에서 만나서 Heading for the Future, for the World,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인재로 같이 성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